사두면 반드시 자녀에게 도움되는 서울 슈퍼 재건축 단지 강북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볼 곳은 상계 주동 14단지입니다. 상계 주공 14단지는 노원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마들역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마들역 인근 쪽으로 보면은 작은 그런 상권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상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원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 노원역 이 부분이 중계역까지 갔을 때 매우 큰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원역 생활권이 노원구에서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들역 인근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계주공 14단지는 18평에서 36평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8평이 한 4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21평이 3개월 전에 5억 초반대로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4평이 7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강남역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리고 논현역으로 가서 신분당을 갈아타고 강남으로 갑니다. 네. 추가로 노원역에서 4호선을 타고 이동을 하면은 창동역이 나오는데 창동역의 이 부분이 지금 역세권 재개발 단지로 제일 기대가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노원역에 같은 경우에는 노원 그 롯데백화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롯데백화점인데요. 매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인데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개발이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매우 궁금하죠.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에 중계동 학원가 상권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쪽이 중계동 학원가이고요. 정말 가면은 저 진짜 놀랐습니다. 학원가로 빽빽해서 대치동이나 평촌 학원가만큼 아주 좀 학원가 상권이 매우 좋고 학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 거리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제걸음으로. 걷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예 못 걸을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계역에서 트램이 동북선 트램이 개발이 되고 지금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 여기 하나 생길 것 같이 봤던 것 같고 이게 왕십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호선 이용을 하기에 굉장히 이득이긴 하겠죠. 네. 14단지 옆에 22년도에 들어온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포레나 노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네, 포레나 노원 아파트고 14평이 최근에 1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마들역까지 거리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이 앞에 이 청원 학교라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몰려있는 학교인데 이게 되게 큰 학원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분들이 이제 학교 할 때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마 차들이 길게 들어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하교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 온 거지 않을까. 나름 장관이었고 아이들 교복도 매우 이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계동 주공 14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 주변에 있는 이 15단지, 그 다음에 여기 11단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13단지가 있고 12단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용적률이 170% 이상인 반면에 얘는 148% 정도가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함에 있어서 좀 더 이 친구가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재건축으로 기대가 되는 단지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노원구에 속해 있는 월계 미성미룡 3호 아파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지도를 당기면 이 광운대역 인근으로 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가서 봤을 때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중랑천 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뷰가 좋은 아파트 동향들이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평에서 23평까지 되어 있고 13평이 최근에 4.5억 4억 5천이죠. 그리고 22평이 6억 5천, 그리고 23평이 7억 4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통 23평의 경우는 거실 포함해서 방이 3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방 2개로 분류를 합니다. 이 미성미룡 3호 아파트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단지 자체도 있지만 이 주변에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매우 핫합니다.
역 주변으로 가면은 이 철물점들도 아직 많이 있고요. 인테리어 가게도 되게 많고 오래된 술집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약 4,000세대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름은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슈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미성미룡 3호 아파트와 함께 변하면 노원구를 넘어서 강북권의 전체 랜드마크로 또 손색이 없을 듯한 그런 단지 및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석계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얘는 더블 역세권인 장점이 있습니다.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갈 수가 있고 1시간 정도 소모가 됩니다. 참고로 재건축에 포함된 3호 아파트는 3차 3호 아파트고요. 이 위로 가면은 월계 3호 4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빠져있지만 연식 차이도 없으니까 실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은 같이 꼽사리 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지금이 앉으면은 언젠간 됩니다. 왜? 용적률이 157%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다. 즉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주변 개발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쪽에 이제 장인 뉴타운, 그다음에 조금 한 두 블럭 정도 지나면 기름 뉴타운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와 노원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이 한창인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아마 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상계주공 14단지를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한 창동역 부근의 주공 아파트 중 하나인 창동주공 18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용적률 138%를 자랑하는 세 번째 단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참고로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용적률은 간단히 말해서 건축물 대지 면적 대비 이 아파트 건물의 전체 층의 면적의 합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지가 1000평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이게 1층부터 40층까지 각각 50평의 건물이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의 용적률은 50평을 40층으로 곱한 거에 합이죠. 이 2000평에다가 건물의 1000평을 나눈 거에 100%를 곱합니다. 그러면 200%가 이 건물의 용적률이 되는 거죠. 용적률이 낮을수록 건축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 때문에 더 밀도 있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척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공 18단지가 돋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적률이 138%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주공 3단지, 19단지, 17단지, 4단지들은 전부 다 150%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창동 주공 18단지가 재건축에 용이한 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단지는 14평에서 30평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단지 위주로 보면은 18평이 있습니다. 18평은 최근에 4억 9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25평은 6억 1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0평도 있는데 30평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6억 8천에 거래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창동역 주변이 굉장히 핫합니다. 창동역 주변과 그다음에 이 노원구청역 주변 이쪽으로 굉장히 핫한데요. 쇼핑과 복합단지물로 개발이 되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과 그다음에 이 창동 그 기지 열차 기지는 전부 업무 비즈니스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일 것 같고 향후 개발이 된다면 이 창동 주공 18단지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호선역도 가깝고요. 그리고 도보로 노원역까지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역에서 4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미아 3거리역, 미아 4거리역과 그리고 수유역, 그 강북권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쪽 노원 도봉
방학동, 그 다음에 뭐 이런 강북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쇼핑을 하거나 약속 장소로 많이 잡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많이들 이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성산 시형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로 많이 접해봤고 신문으로 많은 이슈를 몰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마포구청역 월드컵 경기장 쪽에 바로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앞에 있죠. 주로 20평에서 23평까지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 2개짜리인 20평과 21평은 각각 8억에서 9억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방 3개짜리인 23평은 10억에서 11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형 아파트는 재건축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헬리오시티는 가락 시형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 아시죠?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는 잠실 시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이름이 너무 길죠?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얘는 개포 시형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우리가 고레일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는 고덕 시형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즉 시형 아파트 그리고 30년 이상 그리고 용적률을 확인해 보면 이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각이 나오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 성산 시형 아파트의 용적률은 148%입니다. 주변에는 대교가 2개가 있는데요. 이 월드컵 대교와 이 성산대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산대교를 이용을 해서 강서구나 목동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위로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죠. 지하철역과 함께 이쪽도 큰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강서구에는 또 마곡지구가 있죠. 그래서 이 마곡지구나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의도까지는 30분, 그 다음에 광화문역까지도 30분, 강남역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서울의 주요 3대 업무지구까지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큰 녹지가 있어서 서울에서는 좀 드물게 볼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재건축 단지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인스타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